어서 오세요, 나그네님. 밤이 제법 깊었지요? 오늘은요, 어미가 아들한테 남긴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해요. 화로 가까이 앉으세요. 나그네님, 현덕왕후 이야기 기억하세요? 아들 얼굴도 못 보고 죽은 어미가 야담 속에서 남아 복수를 했다는 이야기. 근데요, 오늘은 달라요. 오늘 이야기 속 어미는 아들이 직접 복수를 해줬거든요. 자, 술 한 잔 받으시겠어요? 이제 시작합니다. 나그네님, 피 묻은 치마 저고리 한 벌이 있었는데요. 죽어가는 여인이 온몸에 흘러내리는 피를 그 저고리에 적시며 아들아, 이걸 네 아비에게 보내라 했다지 뭡니까? 28이었어요. 왕비였는데 사약을 받은 거예요. 그 적삼이 16년 뒤 조선 역사를 통째로 뒤집어 놓았대요. 나그네님, 오늘은 궁궐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그것도 왕비 이야기예요. 왕비가 사약을 받은 이야기. 그리고 그 죽음이 16년 뒤에 어떤 불씨가 됐는지 성종 임금 시절 이야기예요. 윤씨라는 여인이 있었대요. 처음엔 그냥 후궁이었지요. 근데 이분이 세자를 낳았어요. 그것도 왕의 첫째 아들로요. 성종이 어찌나 기뻐하셨던지 그 자리에서 왕비로 올려버렸대요. 후궁에서 단번에 중전이 된 거예요. 나그네님, 얼마나 총애를 받았으면 그랬겠어요. 그 세자가 바로 나중에 연산군이 되는 아이예요. 어미의 품에서 자라던 아기. 그 아기의 나이가 채 4살도 안 됐을 때였지요. 중전 윤씨가 폐위됐어요. 24살에요. 이유가 3가지였대요. 첫째, 투기. 임금의 마음을 다른 후궁에게 빼앗길까봐 질투가 심했다는 거예요. 둘째, 비상소지. 비상이 뭔지 아세요? 독약이에요. 중전이 독약을 품고 있었다는 거지요. 셋째, 주술서책. 요사스러운 술법이 적힌 책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3가지 죄목으로 폐위가 됐지요. 나그네님, 상상해보세요. 어제까지는 임금이 가장 사랑하던 왕비였는데 오늘은 궁 밖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된 거예요. 참 희한하지요? 권세 있는 인수대비, 그러니까 성종 임금의 어머니도 이 폐위를 밀어붙였다고 해요. 중전 자리에서 쫓겨난 윤 씨는 사가에 머물렀어요. 궁에 두기도 멀리 내치기도 애매한 신세로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1482년이에요. 임금이 명을 내렸어요. 사약을 내리라고. 28살이었어요. 나그네님, 그때 윤 씨 아들은 3살이었어요. 3살. 어디 있는지도 모를 나이에 어미를 잃은 거예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 나이에. 근데 나그네님, 그 사약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뭔가를 감췄대요. 그게 16년 뒤에 나왔어요. 사약을 받던 날이에요. 윤 씨가 약사발을 받아들었을 때 몸이 버티질 못했대요. 피를 토했어요, 그 자리에서. 나그네님, 상상해보세요. 당 안에 있던 사람이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냥 흘려보낼 수가 없었던 거지요. 저고리 한 벌을 꺼냈대요. 윤 씨가 흘린 피를 그 저고리에 받아 적셨대요. 어미의 피가 배어든 적삼 한 벌. 적삼은 감춰졌어요. 인수대비, 그러니까 임금의 어머니가 명을 내렸대요. 연산군에게 알리지 말라고. 세자에게 어미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라고. 이유야 여러 가지로 짐작할 수 있지요. 어린 세자가 흔들릴까봐 그랬겠지요. 아니면 이미 엎질러진 예, 다시 꺼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했겠지요. 글쎄 말이에요.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았어요. 연산군은 자랐어요. 어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른 채로. 어미가 왜 곁에 없는지도 모른 채로. 세월이 흘렀어요. 연산군 나이 30이 됐을 때지요. 어미가 사약을 받던 날 피로 물든 저고리 한 벌. 16년 동안 봉인돼 있던 그것이
30살 연산군의 손에 들어온 거예요. 나그네님, 세상에. 그게 얼마나 묵직한 순간이었겠어요. 어미 얼굴도 기억 못하는 아들이 어미의 피가 굳어버린 저고리를 손에 쥔 거잖아요. 적삼을 받아든 연산군이 그날 밤 뭘 했는지 아세요? 복수를 시작한 거예요. 1504년이에요. 갑자년이었지요. 나중에 사람들이 이걸 갑자사화라고 불렀어요. 나그네님, 저도 처음에 이 기록을 들었을 때 반신반의했어요. 이게 정말 사람이 한 일인가 싶었지요. 어미의 죽음에 얽힌 자들을 골라내는 거였으니까요. 어미가 사약을 받던 날 그 자리에 있었던 자, 그 결정에 목소리를 얹은 자,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도 침묵한 자. 연산군은 하나하나 찾아냈어요. 귀인 엄씨와 귀인 정씨가 있었어요. 아버지 성종의 총애를 받던 후궁들이었지요. 어머니 윤씨의 폐위에 관여했다고 여겨진 분들이었어요. 나그네님, 이건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내용이에요. 말로 꺼내기가 참 힘든 방식이었거든요. 그냥 이렇게만 말할게요. 연산군이 직접 처형했어요. 아버지의 후궁들을. 그날의 궁궐이 어떠했을지. 나그네님, 그냥 짐작만 해주세요. 아이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연산군이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어미에게 왕비의 자리를 돌려줬어요. 패비 윤 씨가 사후의 왕비로 복위된 거예요. 재릉도 조성했지요. 격식을 갖춰서. 어미가 살아서 받지 못한 왕비의 예우를 아들이 죽은 뒤에 돌려줬어요. 나그네님, 상상해보세요. 그 무덤 앞에 서 있는 연산군의 마음을. 복수도 했고 재릉도 세웠고 왕비 지위도 되찾아줬어요. 다 했어요. 글쎄 말이에요. 복수를 다 끝낸 연산군한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1506년이에요. 갑자사화가 있고 나서 딱 2년 뒤예요. 연산군이 신하들한테 쫓겨났어요. 중종 반정이라고 해요. 연산군이 폭정을 일삼는다. 이대로는 안 된다. 신하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참 희한하지요? 복수는 다 끝냈는데 어미의 원수도 갚았고 어미의 자리도 돌려줬는데 2년 뒤에 자기 자리를 잃은 거예요. 왕이 하루아침에 왕이 아닌 사람이 된 거지요. 연산군은 강화도 교동으로 유배를 갔어요. 임금이 섬으로 귀향을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2달 만에 죽었대요. 세상에. 향년 31세예요. 어쩜 어미 윤 씨가 사약을 받던 나이가 28이었잖아요. 연산군은 겨우 3살을 더 살았을 뿐이에요. 어미보다 3살. 복수는 했어요. 어미의 한은 풀었어요. 근데 그 아들도 결국 어미처럼 짧게 살다 갔어요. 피 묻은 적삼 한 장이 이 모든 걸 불렀지요. 윤 씨가 사약을 받던 그날, 그 자리에 있던 누군가가 그 적삼을 감췄어요. 16년을 품고 있다가 꺼낸 거예요. 그 한 장의 천이 수많은 사람의 운명을 바꿨고 결국 연산군 자신의 운명도 바꿨지요. 나그네님, 상상해보세요. 강화도 바닷바람 속에 홀로 앉아있는 31살 연산군을 복수를 다 마친 사람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통쾌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허했을까요? 자, 밤이 많이 깊었습니다. 이제 찻잔은 내려놓으시고 편안히 눈을 감으세요. 제가 이 촛불은 살짝 꺼둘 테니까요. 잘 자요, 나그네님. 내일 밤에도 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